향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차트상으로. 카카오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현의 시간이 매매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물리시거나 생각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주식이 흘러갈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많죠. 네. 예, 그럴 많습니다.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저는 사실 뭐 네. 주식 100% 현금 0%이기 때문에 네. 물을 타고 자시고 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물을 타고 싶어도 물을 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기도 매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계속 노력해요. 이게 네. 진짜 하락인가? 네. 아니면 가짜 하락인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 감정을 더 중요시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나, 얼마나 반등했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잖아요. 이 주식 다시 올라가나 마나?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더 중요시하거든요. 이거를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 통장에 예를 들어 제가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제 투자할 때는 이 주식이 네. 5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 통장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있거나 아니면 6만 원이 있다 치면 저는 그것도 다 빼서 추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통장에 6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한 주를 빼서 이거 58,000원짜리 한 주를 더 사려고 하는데 망설여지는 때가 있어요. 여기다 돈을 더 넣으면 안 되는 건가? 라고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니면 6만 원은 너무 작은 돈이니까 네. 제 통장에 예를 들어 600만 원이란 돈이 뭐 있었다고 치면 네. 그러면은 이제 100주를 추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58,000원짜리 주식이면 100주 정도를 더 추매를 6만 원이라고 치고 네. 추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6만 원에서 6만 6천 원 구간에서 샀으니까 지금 주식이 더 싸졌는데 내가 6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겨가지고 추매를 해야 되는데 그 추매가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네. 저는 제 스스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내 혼신을 바쳐서 투자해도 지금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내가 샀던 주식이 더 싸졌고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망설여진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기존에 있던 물량을 다 파나요? 다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전 재산으로 투자를 하니까 제 리스크 관리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제가 사실은 댓글에도 그런 댓글 좀 봤거든요. 제 네. 영상 댓글 중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상승장이니까 저런 식의 투자가 됐던 거지 네. 만약에 하락장이었어 봐 그게 됐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투자했던 2017년부터 지금 오늘까지 사실은 상승장은 제 기억에 2017년도 말에 한 3개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그리고 연말까지 외에는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지금 수익을 SK바이오사이언스도 18억 외에도 수익을 그거 외에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15억 정도 더 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에서도 지금 한 7억 정도 또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익 중이고 제가 그때 방송에 나왔을 때 한 뭐 2, 3억 정도 수익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지금 더 수익이 났는데 근데 지금 코스피 장이 오늘도 2,924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 상승장 굳이 따지지 않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낸 건 아니고 저는 어차피 한 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에 장이 어떻던지 저는 언제나 한 종목을 투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무대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좀 손절을 빨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저희 과거에 했던 투자인 거니까 요 설명을 좀 더 예시를 들 수 있게 그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더 떨어졌는데 살려고 했더니 멈칫해서 팔고 나갔던 종목 예시가 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점을 같이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올해 투자했던 것 중에 손절했던 종목이 한 종목 있는데, 시젠 한번 볼까요? 저는 네. 시젠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참고용입니다. 네. 그냥 공부용. 시젠을 언제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를 고려할 때 했었거든요. 대략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시젠이라는 주식을 제가 이제 천지인 투자를 말씀드리면서 천은 이제 현재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할 때는 이제 시대 정신을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다. 코로나가 계속 매년 유행할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시대 정신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G를 저는 이제 국산 백신 개발로 했지만, 처음에는 시대 정신이 이제 팬데믹이 아니다 엔데믹이었기 때문에 혹시 진단 주식이 다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이라는 주식을 봤었는데, 여기 이제 그때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 해 만에 뭐 막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속 큰 하락을 안 주잖아요. 여기 일봉을 보면 여기도 하루에 마이너스 14%, 여기도 마이너스 0.29%, 여기도 마이너스 1.58%, 여기도 마이너스 0.58%, 여기도 0.88%, 뭐 0.89% 이런 식으로 주식이 움직이질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 주식이 갈 것 같으면 여기 양봉을 주고, 이 골든 크로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제 주식이 하락을 하다가 그 이평선을 터치하거나 이평선을 뚫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늘지를 않고 도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주식을 컨트롤 하시는 세력들이, 아니면 큰 손들이 이 주식을 코로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띄울 거면 저는 이때부터 띄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띄우질 않고 그냥 장대 음봉을 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들어갈 때 이 주식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와 반대쪽으로 갈 때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게, 내가 그렸던 그림과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 때는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젠이라는 주식은 제가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발굴을 해서 넘어갔거든요. 네. 어찌됐든 그 이후에 그 코로나가 막 1,000명, 2,000명을 넘어가면서 시젠이라는 주식도 시세를 주긴 했어요. 근데 주기를 했지만, 제가 투자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거의 15만 원에서 30만 원 넘어갈 때까지 거의 100%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시젠이라는 주식은 거의 한 6만 원대에서 한 8만 원, 9만 원대까지 이 정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네. 제 판단이 저는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폭발력이 이 주식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손절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네.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 작가처럼 글을 쓰시던지, 아니면 머릿속에 이 주식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 시나리오와 그 주식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다 그때 3천만 원 정도만 손해보고 다 매도하고, 네. 그 다음 제가 진단 주식이 아니라 백신 주식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백신 주식 9개를 놓고 공부를 또 다시 시작해서 이제 국산 백신 개발이라는 천지인 중의 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정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 주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예. 주식하면서 놓쳐서 좀 후회되는 주식 한 3가지, 예. 빨리 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주식 3가지 정도 예, 제가 기억나는 종목 있을까요? 빨리 헤어져서 다행이라는 주식은 사실 그 주식들이 너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주식에 또 아직도 좀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또 뭐
거래가 정지되고 그래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 네. 그 주식을 하면서 놓쳐서 후회되는 주식은 많죠. 네. 사실 주식하면 이 연애 같은 거잖아요, 주식은. 예, 그래서 연애할 때 이성도 네. 만나지 못한 이성은 자꾸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반적인 걸. 당신 얘기야? 아니. 제 얘기는 큰일 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꼭 친구들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 제 친구의 얘기를 네, 빌려보자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주식도 그렇거든요. 아까 엘사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도 그렇거든요. 근데 주식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투자할 때였는데 네. 하와이로 여행을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 렌트카를 하는데 이제 보통 하와이 여행 가면 컨버터블을 이제 렌트하기도 하고 오픈카 같은 네, 거. 오픈카 뭐 머스탱 이런 거 오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오픈카 못 타고 저는 이제 가족들 타는 차를 렌트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아내분과 같이. 네, 가셨구나. 온 가족이 같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갔으니까. 근데 하와이에 근데 이제 테슬라 차들이 네네. 많이 돌아다니는 걸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기차가 우리나라엔 많지 않은데 몇 년도였어요? 2018년도였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있긴 있었지만 네.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와이에 가가지고 테슬라들이 막 차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전기차 세상이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올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주식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주식은 이제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네, 2019년에 상장해서 2019년 3월에 상장을 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하락 횡보를 하다가 이제 5만 원 구간에서 갑자기 장대양봉을 주면서 9만 원까지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이 주식이 상장된 이후로 이 주식을 계속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주봉에서 보면 상장 이후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할 것처럼 5만 원 구간에서 5만 원을 깰 듯 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줘버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출발해서 지금 이 5만 원 하던 주식이 56만 9천 원까지 이게 12배인가요? 네, 뭐 그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주식을 4만 8천 원일 때 째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긴 세월 돌아온 세월이 제가 이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됐잖아요. 물론 인생이란 게 주식도 그렇고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그걸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는데 그쵸. 뭐 다 그렇잖아요. 네. 진짜 원시가 높은 뭐 그냥 이 주식 뭐 전재산 사고 그냥 10배 벌었으면 뭐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뭐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근데 뭐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이걸 샀더라도 아마 이 중간에 뭐 횡보하거나 조정하는 구간에서 또 팔았겠죠. 어찌됐든 제가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전기차 세상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LG화학이 한참 핫하던 시절이었는데 LG화학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이 새로운 주식이고 그다음 양극재에서도 엣지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투자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주식을 관심 종목에는 두고 있었고 매일매일 시세도 확인하고 했는데 여기서 장대 연봉이 여기 보시면 한 달에 53%가 올라버리고 고가는 76%까지 올라버리잖아요. 이러니까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이미 오른 주식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철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주식이 이미 오른 주식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바닥이었는데. 빙산일각이에요. 예, 완전 시작도 안 한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그 이후에도 지금 요즘도 보면서 그때 4만 원, 5만 원 구간에서 제가 사지 못했던 게 뭐 후회가 되죠. 차라리 이 주식을 몰랐다면 제가 후회가 안 될 텐데 그 하와이를 갔다 오고 그 뒤로 전기차도 공부를 해놨고 그랬는데 이
그 장대 연봉이 터져버리면서 주식이 출발을 했다고 생각해서 네. 이미 오른 주식은 사지 않는다라는 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못 그 했죠. 이후로 그걸 조금은 깨트리셨나요, 그러면? 그 원칙? 아니요,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이란 건 예외는 늘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원칙을 깰 만큼 매력적이라고 느낀 주식은 아직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오른 주식은 항상 위험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주식도 이렇게 한 달 70% 엄청난 상승을 주지만 그 다음 달에 마이너스 36%까지 이제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구간에서 고가에, 더군다나 좀 고가 구간에서 큰 돈으로 들어갔거나 거기다 신용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저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 때문에 돈을 못 벌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원칙을 지키는 편이거든요. 아직 그 원칙을 한 번도 깨본 적은 없어서. 하지만 늘 보면 좀 속이 쓰린 주식이죠. 두 번째 좀 네. 가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죠. 카카오. 네, 카카오. 카카오 여쭤볼 말이 많은데. 네, 카카오가 아마 액면 분할해서 지금 이렇게 보일 텐데, 맞아요. 예전에 카카오가 10만 원 박스권에서 행보하던 구간이 지금 액면 분할 한 3만 원 구간, 이 구간일 거예요. 계속 이제 행보를 지금 거의 뭐 몇 년인가요? 2017년부터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 거의 3년을 횡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투자 방법은 제가 그 장대 양봉 3개를, 1년 중에 장대 양봉 3개를 보고 하는 투자기 때문에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하는 투자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어울리는 투자잖아요. 저같이 그래도 월봉 중에 한두 개를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늘 보고는 있었고 10만 원에서 행보하고 있는 건 알았고, 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저 주식이 천장을 뚫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제 투자 스타일이 카카오랑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주식에는 투자를 못했죠. 괜찮습니다. 네, 제가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그 주식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예. 3월 달쯤에 진짜 저점일 때 샀어요, 작년. 싸게 사셨고. 그리고 이제 한 뭐 올라가면서 이제 좀 매도를 한 적이 있죠. 워낙 이제 뭐 고점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고 팔고 해서 이제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손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점에 샀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에 싸게 샀으니까. 사실은 저도 2020년 3월에 저는 그때 넷마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넷마블에서 손해를 안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착각을 한 게, 아니면 착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넷마블을 다루는 세력분들께서 그렇게 운전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이 장을 버텨낸다고? 그리고 버텨낸 것뿐만 아니라 3월 19일 날 무려 아침에 코스피 830 종목 중에 7종목이 오르는데 그 중에 넷마블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넷마블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주도주다. 예,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저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팔질 못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오판을 한 게, 그때 당시에 카카오나 네.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음봉을 내고 막 속절없이 밀렸을 때 막 마이너스 25%까지 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갈아탔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 이후에 이런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냥 카카오가 좋았어요. 예.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워낙 큰 종목이니까 여쭤볼 수 있는 건데요. 예. 향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차트상으로. 카카오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늘 사용하는 서비스니까. 예.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그 아마추어 싸움꾼들이랑 프로 복서의 대결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 2라운드에서 3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도 그 코스피가 3,924 종가 마감하는 걸 보면서
그 코스피 3,924요? 아, 죄송합니다. 2,924. 혹시 우리 소망의 수치를 얘기하는 꿈의 숫자를 얘기했네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대형주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다 음봉이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 그날 삼성전자의 종가가 73,000원인가 됐었고 양봉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약간. 근데 그 이후로 또 양봉을 낼 것처럼 하다가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오늘 7만 원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돈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바닥이 어디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말씀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식 시장이 때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떤 주식이 반등할 때를 예상을 하면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언젠진 몰라도 개미들이 정말 괴로움에 지쳐서 그 아마추어 복서가 그만이라고 수건을 던지면 거짓말처럼 그 주식들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실현의 시간이 아직도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좀 기다리지 않나. 그리고 네. 그 실현의 끝이란 거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줘야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버티기 때문에 괴롭히려고 손절시키려고 그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버티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어요. 실현 시간이 있다는 거는 뭐 이해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 고점을 언젠가 뚫을 것 같은데 카카오는 아, 카카오요? 다시 이 자리로 언젠간 갈 수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전고점을 뚫는 관점에서 보다면 네. 카카오가 뚫어도 먼저 뚫지 않을까 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네네. 지금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회장님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상속세 때문에 상속 재원 마련한다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면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종목을 고를 때 오너의 2세가 몇 세인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너무 좋은데 네. 그 아들이 아예 어리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녀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연배가 더 있거나 그러면 그 주식에는 투자를 못 하겠어요. 상속 이슈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주식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기업이란 건 기업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기업은 오히려 주가를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삼성이 그렇다가 아니라 상속을 하는 회사. 오해하실까봐요. 삼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식을 살 때는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할 때는 그 오너의 2세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도 확인을 하거든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상속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앞으로 상속을 해야 되는 주식은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상속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G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속 이슈가 해결된 이후에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뭐 상속 이슈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상속세를 언제 납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이건희 회장님 때보다는 더 앞쪽에서 이슈가 있었고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주식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코스닥 기업들이나 아니면 코스피 기업 중에도 이제 아직 그 상속이 안 된 회사들을 보면 네. 저는 되도록이면 상속 이슈가 끝나지 않은 주식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그 이제 회사 CEO가 있거나 회장님이 계시면 네. 그 회장님의 아드님들이 자제분들이 몇 살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예 어리면 괜찮은데 이제 좀 회장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회사를 아들이나 따님이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주주 가치를 올리기보단 현실적으로 주가를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약간은 방치한다는 느낌? 일부러 내리시는 건 아니겠지만 방치해서 주가가 쌀 때 회사를 상속을 해서 상속세를 줄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주주 가치를 그렇죠. 다시 올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가 뭐 지금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카카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직 김범수 의장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야, 그럼 카카오 얘기했으면 카카오는 요거랑 차라리 비교한 게 낫겠죠. 네이버 둘 중에는 어느 거 더 좋아하세요? 둘 다 잘 아실 거잖아요. 이건 모르실 수 없는 거니까. 아니 근데 네이버도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다 좋아하고요. 근데 네이버는 별로 떨어진 게 없는데요, 제 눈엔. 그렇죠. 그래서 예. 둘 중에 어디가 앞으로 더 좋게 보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도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좋아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카카오랑 어느 게 먼저 전고점에 갈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카카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랑 네이버는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두 회사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IT 기업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카카오도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상장을 너무 많이 시켜서 좋은 애들 다 상장시켜서. 상장 모멘텀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공정 이런 화두가 자꾸 떠오르니까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이 진출하는 거 특히 카카오가 지금 뭐 택시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그렇죠. 꽃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미용실은 좀 아니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택시까지는 그래. 근데 나도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내년에 대선인데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대두될 건데 어찌됐든 그런 논란을 이겨내고 주식이 올라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언젠가는 이겨낼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김 작가님한테 넘어가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 그런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막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을 그냥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